자, 이제 2부 처음으로 제가 방문할 회사는 글로벌 컨트롤이라는 회사인데요. 한번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네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VTS라고 하는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1993년도에 포항 VTS를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9개 중에 16개 시스템, VTS 시스템을 구축, 유지 보수하고 있는 해양 IT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에 또 마린타인 도메인 어웨이니스라고 MDA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해양 IT 전문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은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네네. 해양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맞습니다. 모르시는데 네네. VTS에 대해서 조금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VTS는 전국에 19군데 VTS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항만이나 연안 VTS 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마덱스가 오늘 부산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항의 모든 선박을 컨트롤하는 부산 VTS 항만 VTS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면 맞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네네네. 배에는 도로가 없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 VTS를 이렇게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도로가 없지만 그 바다에도 예. 그 운항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랬을 경우 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 만약에 저희 그 관제사분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지금 그 24시간 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 결국 관제를 하고 이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는 네네네. 육상에서도 이제 교통 경찰이 있듯이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해군이나 이런 데보다는 해양 경찰 쪽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일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VTS 같은 경우는 해양 경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예, 있지만 이보다 더 큰 MDA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양 경찰에 있는 VTS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위성 정보, 각종 시스템 정보가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요즘에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융합을 해서 이러한 해경 함정이나 해군 함정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정보를 AI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서로 해군과 해경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이세요. 네네. 혹시 그러면 그 VTS 샘플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네. 이쪽. 현재 예. 이쪽에 보시는 게 현재 부산항 VTS에서 관제사분들이 24시간 앉아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관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시간 실시간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 정보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저희 레이더를 정보를 그냥 패킷으로 떠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도로를 쫓아가는데 네네네. 이 배가 이제 똑바로 안 가면은 맞습니다. 보고 이제 관제를 해주는 네네네네. 걸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붉은색이 레이더가 탐지를 해서 예. 표출을 해주는 거고 이쪽은 AIS와 레이더 정보가 서로 융합을 해서 이렇게 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AIS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니까 그걸 네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AIS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S는 자기가 혹시 핸드폰에 있는 자기 핸드폰 번호와 같이 AIS는 각 선박에 있는 정보들이 그 MMSI라는 정보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를 속력에 따라 계속 속력이 빠를 경우에는 그런 자기 신호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보내고 아니면 정박에 있을 경우에는 2분에서 3분 이렇게 늦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레이더 사이트에서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를 융합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저런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저희 레이더 영상이나 AIS 같은 경우는 2D로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저희 디지털 트윈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해양 항만 쪽에 대해서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부산항 VTS를 이렇게 3D VOC로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원래 쓰던
2D에서 2D에서 네. 이거를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3D로 옮겨 놓으시는. 네네. 그러면 사고 재현이라든지 어떤 해상 상황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 2D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3D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 선박 사이즈라든지 아, 이게 확대도 예, 돼요. 확대도 아. 되고 실제 이제 레이더 영상 위에 저희가 이 AIS에 보면 선박의 크기라든지 예.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선박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실제 모델링해서 이런 실제 선박 사이즈 크기로 아. 구두의 실제 선박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빨갛게 녹색깔 이거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빨간 거는 예. 여기가 저희가 레이더의 신호 강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신호 강도가 세다라는 yes. 건 레이더 빨간 거는 신호 강도가 세다는 거고 예. 뒤쪽은 이게 클러터가 뭐 보시게 되면 이쪽 클러터가 보여서 그거 신호 강도로서 이걸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원래 했던 일하고도 좀 관련이 네네, 있는 네네.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막 AIS 시스템을 끄고 다녀서 북한 배가 중국 배가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 제가 레이더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화진이라는 배가 있는데 네네네. AIS 정보가 다르면 그것도 다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S가 꺼버리게 된다면 예, 예. AIS는 표출은 안 되고 예, 예. 단순히 레이더 영상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더 커버지가 지났을 경우에는 예, 예. 이게 저희가 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RF 디텍션이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RF라는 라디오 프리퀀시 맞습니다. 이런 게 디텍션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R&D를 통해서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RF 디텍션이 유용한 정보냐고 하면은 해군이나 해경이나 불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선박을 그렇죠. 잡아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아까 AIS든지 E-내비게이션이니 VPAS 등 선박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모든 자기 위치를 표출하는 기기를 다 오프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하면 네. 저희는 아무도 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그때는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선박도 자기가 어쨌든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는 켜온 상태, 그다음에 동료들과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전기 커뮤니케이션 해야 그래서 되니까. VHF나 UHF나 그다음 위성 전화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를 위성이나 각 레이더 사이트에 이런 데에서 RF 디텍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부 이 식별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배가 있구나 없구나 이거는 좀 판단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위성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레이어별로 융합을 해서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전파 지문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네네네. 또 이제 GC에서 네네네. 나온 기술을 통해서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해양 안보를 좀 더 네네.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어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VTS만 하는 게 아니라 MDA라고 해서 예. 요즘에 그 광역 그 감시 정보 자산을 모두 통합을 해서 정보를 융합을 하고 요즘 AI가 매직 워드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함정이나 상황실에서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자 이런 걸 저희가 해경에서 지금 MDA 사업을 수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DA랑 네. 그런 VTS랑은 제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네네. VTS가 좀 확장된 개념을 MDA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그 VTS 같은 경우는 관제 구역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연안 구역에. 근데 그 VTS가 한 40% 이상을 우리 영해의 40% 이상을 감시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60% 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EEZ까지 나머지 VTS가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구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M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캐리 EEZ를 넘어서까지 맞습니다. 감시를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시력이 좀 더 좋아진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혹시 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MDA 구축 시스템 구성도를 보게 되면 예. 해양 경찰에 가지고 있는 많은 스마트 지휘 체계에서 여러 정보들을 통합을 하고 아까 VTS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AI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는 이런 정보들을 타 기관, 해군이나 네. 해수부, 여러 유관기관과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이게 다 완성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까요? 지금 초기는 지금 5년 그 사업 중에 3년은 저희가 수행을 했고 예. 2년 남았습니다. 이제 곧 예. 그렇지만 이게 MDA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5년을 첫 단계로 계획을 했지만 추가적인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국 VTS가 이제 19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93년도에 포항 VTS를 저희 나라가 그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래서 돈이 없죠. 노르웨이의 아. 차관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설치를 했더니 그 포항 인근의 해양 사고가 유의미하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네. 포항이 옛날부터 막 대게 잡으러 네, 가고 네, 물고기 네. 잡으러 가고 하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네, 이게 네. 들어오면서 사고가 확 줄어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거 괜찮더라, 써보니 네. 괜찮더라 이렇게 써보니 생각을 해서 네. 뭐 큰 항구, 인천, 부산, 여수, 목포 네. 이런 데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센터 중에 저희가 한 16개 정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VTS를 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는 지금 VTS는 권역별로 이 정보 지금은 별도의 VTS 센터끼리 이렇게 정보를 각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부산 저희 네네. 보시는 것처럼 뭐 네네네. 여기 부산은 부산 따로, 울산 따로, 네. 포항 따로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묶으시겠다라. 권역별로 지금 묶고 있는 작업을 해경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통합망을 구축해서 이걸 MDA 쪽에 한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결국에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고 맞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네네.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게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레이더인 건가요?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이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한 40회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특별히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이더 사이트를 이렇게 레이더 사이트 꼭대기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너무 많이 오지 예, 않습니까? 태풍이 태풍이 많이 많이 오는데 이게 태풍이 올 때는 레이더를 오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유회전을 하는 것처럼 꼭 프로펠러 날개처럼 계속 빠르게 회전을 하네. 너무 빨리 이렇게 돌아가네. 빨리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게 파손이 돼서 진짜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런 사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뭐 해군이나 다른 사이트는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네네. 있으니까 밧줄로 묶어서 고정을 한다든지 밧줄을 너무 묶어서. 바람이 네. 많이 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해상 풍력에서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우리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네. 기능을 해서 네. 이걸 바람이 많이 불게 됐을 경우에 뭐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그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기능을 그 브레이크로 해서 이렇게 자유회전을 안 하게끔.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네네네.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돌아가다가 네네네. 이제 태풍이나 이런 네네네네. 상태가 됐을 때 꺼질도록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 이게 또 부러질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점점 더 기계들이 계속 똑똑해지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네네. 아유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마지막으로 혹시 네네네. 이제 이 회사 소개와 뭐 네네네. 한국의 이 해양의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마덱스에 저희가 참여해서 해군하고 해경하고 MDA 체계를 서로 이제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군에 주고 싶고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경에 주고 싶다 하더라도 서로 이 보안에 대한 보안에 문제들이 대한 이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좋은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이걸 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고 뭐 예산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